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월 23일 새벽에 공개된 갤럭시 S25 시리즈를 미국 산호세에서 조금 먼저 만나봤습니다. 떠도는 루머로만 접하다가 만난 갤럭시 S25, S25 플러스, S25 울트라는 어땠는지 생생한 핸즈온 첫인상을 전해드립니다. 갤럭시 S25, S25 플러스, S25 울트라에 대한 첫인상은 새로운 제품을 만난다는 설렘 덕분인지 개인 취향과는 조금 다른 방향도 있지만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달라진 포인트가 여럿 있는 디자인은 S25 울트라의 모서리가 각진 형태에서 둥그러진 것과 후면 카메라 렌즈의 프레임이 굵어진 것이 핵심입니다. 저처럼 각진 모서리를 좋아하는 분들은 아쉽겠지만 부드러운 곡선을 좋아하는 분들은 반길만한 변화입니다. S24 울트라와 함께 보면 모서리의 변화가 확연합니다. S25 울트라의 둥근 모서리는 기본과 플러스 모델보다는 곡률이 덜 적용되어서 기본과 플러스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둥급니다. 또 하나의 변화 포인트인 카메라 렌즈 프레임은 심플함을 조금 줄이고 눈에 띄는 디자인 요소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플러스, 울트라 종류에 상관없이 보고 있으면 카메라가 확 눈에 띕니다. 갤럭시 S25, S25 플러스, S25 울트라를 한 번에 보면 디자인적인 일관성이 과거보다 확실합니다. 모서리 곡률이 다르긴 하지만 울트라가 별도의 라인업처럼 구분된 느낌이 줄어들어서 좋습니다. 15% 얇아졌다는 S25 울트라의 디스플레이 베젤은 S24 울트라와 함께 보면 기존에도 얇았기 때문에 차이가 확 체감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 얇은 베젤이 더 얇아진 것이 표시가 납니다. 디자인적인 측면이나 화면 사용 시 몰입감 측면에서나 베젤이 얇아지는 것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갤럭시 S25 시리즈 3종은 공통적으로 두께가 0.4mm 감소했습니다. 8.6mm에서 8.2mm가 된 울트라 모델의 두께를 전체적으로 비교해보면 얇아진 것이 눈에 확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놓고 보니까 S25 울트라가 얇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립감 면에서는 디자인적으로나 점점 얇아지는 두께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스펙적으로는 두께의 감소가 눈에 들어오는데 실사용간에는 무게의 감소가 더 확실하게 체감이 됩니다. 특히 218g으로 15g이 감소한 S25 울트라는 들었을 때 크기에 비해서 가벼운데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절대적으로 218g이 무거운 편에 속하긴 하는데 무게 배분이 잘 되어서 수치보다는 조금 더 가볍게 느낍니다.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되면 성능도 중요하지만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대부분의 사양들이 상향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를 선택할 때 색상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갤럭시 S25 시리즈의 색상을 자세하게 보여드립니다. 갤럭시 S25 시리즈 3종 모두 공통 색상 4종과 온라인 색상 3종을 합쳐서 총 7가지 색상이 나왔습니다. 바라보는 방향이나 조명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고 색상 이름이 풍기는 느낌과 매치가 안 되기도 합니다. 먼저 S25, S25 플러스의 색상을 보면 왼쪽에 코랄 레드, 블루 블랙, 핑크 골드가 온라인 전용 색상이고 그 옆으로 네이비, 실버 섀도우, 아이스 블루, 민트가 공통 색상입니다. 아이스 블루부터 하나씩 보면 블루보다는 핑크빛이나 보랏빛이 살짝 도는 것 같기도 하고 색상 이름을 보면 차가운 느낌인데 따뜻한 느낌도 드문드문 있습니다. 실버 섀도우는 골드가 묻어나오는 느낌이고 방향에 따라서 실버가 조금씩 보입니다. 색상 이름과 실제 보는 느낌의 격차가 큰 색상입니다. 짙은 남색의 영어 표현인 네이비는 진한 파란색 또는 남색 정도의 보랏빛이 조금 들어간 느낌으로 색상 이름과 실제 색감이 비교적 매치가 잘 됩니다. 민트 역시 네이비만큼이나 색상 이름이 주는 느낌이 실제 색감에 그대로 드러나고 누가 봐도 민트라는 느낌으로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색감의 차이가 가장 적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전용 색상도 하나씩 보면 코랄 레드는 정말 강렬합니다. 아주 쨍하면서 밝은 느낌이 있는 레드인데 핫핑크 느낌도 물씬 나고 다른 색상에 주는 느낌과는 완전히 다르게 독보적인 개성을 드러냅니다. 저는 갤럭시를 비롯해서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올 때마다 레드나 핑크 계열이 강하게 나오면 무척이나 좋아하는 취향을 가지고 있어서 코랄 레드가 매우 반갑습니다. 너무 강렬해서 호불호가 확실히 갈릴 만한 색상입니다. 다음 블루 블랙은 색상에는 그대로 블루가 보이기도 하고 방향을 바꾸면 조금 연한 블랙이 보이기도 합니다. 차분하고 묵직한 느낌을 원하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색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핑크 골드는 연한 골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너무 진하지도 너무 연하지도 않아서 촬영 현장에서 대체로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은 색상입니다. 핑크 골드를 선택하는 분이 많을 것 같다는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 S25 울트라의 색상도 자세히 보면 왼쪽에서부터 티타늄 블랙, 티타늄 그레이, 티타늄 화이트 실버, 티타늄 실버 블루 4종이 공통 색상이고 그 옆으로 티타늄 제트 블랙, 티타늄 제이드 그린, 티타늄 핑크 골드 3종이 온라인 전용 색상입니다. 하나씩 보면 티타늄 블랙은 완전 진한 블랙이 아니고 회색빛이 도는 블랙입니다. 다크 그레이라고 네이밍을 했어도 어울릴 만한 색상입니다. 티타늄 화이트 실버는 크림색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새하얀 느낌은 아니지만 이번에 출시된 색상 중에서는 가장 밝은 느낌입니다.
티타늄 실버 블루는 파란색 느낌도 있지만 보라색 느낌이 조금 더 강해서 실버 퍼플이라고 했다면 조금 더 잘 어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티타늄 그레이는 아주 연한 브라운 느낌도 있고 아주 연한 골드 느낌도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갤럭시 S25 시리즈의 색상 이름이 실제 눈으로 봤을 때 느낌과 매치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통 색상의 티타늄 프레임을 보면 블랙과 그레이는 골드, 화이트 실버와 실버 블루는 실버라고 하면 적당한 표현입니다. 다음 온라인 전용 색상인 티타늄 제이드 그린은 청록색 빛깔을 은은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리저리 돌려보면 색상 이름에 그린이 들어간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티타늄 제트 블랙은 네이비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바라보는 방향을 돌리면 블랙도 보입니다. 블랙에 블루가 살짝 들어간 느낌으로 공통 색상인 티타늄 블랙과 확실하게 다른 부분은 프레임까지 블랙이라는 점입니다. 마지막 티타늄 핑크 골드는 핑크와 골드를 동시에 느낄 수 있어서 색상 이름과 실제 느낌에서 오는 차이가 없습니다. 기본과 플러스의 핑크 골드만큼이나 차분하게 잘 나온 색상입니다. 온라인 색상의 티타늄 프레임 색상은 제트 블랙이 후면의 네이비와 블랙으로 느껴지는 색상이 그대로 들어갔고 제이드 그린과 핑크 골드는 조명에 따라서 골드빛도 나고 실버 느낌도 나는 프레임입니다. 색상을 다시 한번 모아보면 갤럭시 S25와 S25 플러스의 공통 색상 4가지, 갤럭시 S25 울트라의 공통 색상 4가지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전용 색상은 3종을 한 번에 약간 측면에서 바라본 모습인데 앞에서 본 영상과 또 다른 느낌도 납니다. 이번 갤럭시 S25 시리즈 언팩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내용은 AI입니다. 여전히 확 와닿는 느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스마트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제법 많이 늘어났습니다. 영상을 보는 등 간접 체험하면 그 느낌이 덜한데 직접 사용을 해보면 AI가 이제는 제법 가까이 와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기능은 오디오 지우개로 영상 촬영 후에 하단의 생성형 AI 편집 메뉴를 누르면 소리를 목소리, 음악, 바람, 자연, 군중, 노이즈로 구분하는데 제가 촬영한 영상에서는 목소리, 바람, 군중, 노이즈 4가지로 오디오를 분리했습니다. 분리된 오디오에서 보이스만 뽑아내기 위해서 바람, 군중, 노이즈는 뮤트를 걸고 저장을 누릅니다. 오디오 지우개 적용 전후를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변 목소리가 어느 정도 걸러질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주저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 목소리가 어느 정도 걸러질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주저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위해 갤럭시 S25 울트라 영상을 찍는 모습을 이중으로 촬영을 해서 S25 울트라가 입에서 가깝지 않았음에도 목소리를 잘 뽑아냈습니다. 다음은 갤럭시 S24 시리즈에도 있는 AI 사진 편집인데 업그레이드 되어서 생성형 AI 편집 버튼을 누른 다음 지우개 메뉴를 누르면 지울 만한 객체를 알아서 선택해서 알려줍니다. 추천해준 대로 지우개를 사용하면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 결과를 보면 상당히 훌륭합니다. 조명 여러 방향에 있어서 그림자가 사방으로 많은데 깨끗하게 지우고 그 공간을 자연스럽게 채웠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사람과 여러 개의 그림자가 있던 자리가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더 많이 나오는 복잡한 사진으로 다시 한번 해보면 생성형 AI 편집 버튼, AI 지우개 메뉴를 차례대로 누르면 자동으로 지울 객체를 인식하고 지워봅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던 공간에서 사람 한 명이 있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사람들이 있던 자리가 자연스럽게 처리되었습니다. 갤럭시 S25 시리즈는 카메라에서 변화된 부분이 많은데 3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삼성 로고 촬영과 울트라의 초광각 업그레이드가 눈에 띕니다. 먼저 초광각 촬영한 사진을 보면 S24 울트라와 비교해서 넓게 봤을 때 과한 색감 보정이 덜해서 눈에 보이는 색깔과 비슷하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부분 확대를 하면 갤럭시 AI 글자와 그 아래 액자를 통해 더 선명하면서 노이즈가 덜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가 가득한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초광각이 물리적으로나 실제 결과물에서나 모두 향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삼성 로고 촬영은 프로 모드와 일반 모드 모두 사용 가능한데 일반 모드는 설정에서 메뉴 활성화를 해야 합니다. 로고 촬영을 활성화해서 보면 지브라 패턴과 폴스 컬러 메뉴가 있고 로고 촬영 중에 상당히 부드럽게 줌인 줌아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S25 시리즈와 함께 자신의 액세서리 중 눈에 띄는 것은 C2 레디를 지원하는 케이스와 크록스 케이스입니다. C2 레디는 기기 본체에 자석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정품 케이스 등에 인증받은 액세서리와 기계의 조합으로 C2 표준과 동일한 작동이 가능한 것을 말하는데 삼성 정품 맥세이프 케이스를 통해 C2 무선 충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크록스 케이스는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닌데 신선한 조합이긴 합니다. 평소 크록스 신발처럼 다양하게 꾸밀 수 있고 꾸민 것을 쉽게 바꿀 수 있으니까 새로운 선택지로서 좋습니다. 갤럭시 S25, S25 플러스, S25 울트라는 모두 12기가 램을 탑재했고 256기가와 512기가는 공통, S25 울트라는 1테라까지 있습니다. 전 모델 전용량 가격이 동결되어서 S24 시리즈와 동일합니다. 사전 예약을 통해 더블 스토리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까지 더해보면 가격적인 면은 꽤나 괜찮습니다.
그리고 삼성닷컴 한정으로 16GB 램 1TB 저장 용량의 티타늄 Z 블랙 갤럭시 S25 울트라를 살 수 있습니다. 은근히 많이 달라진 갤럭시 S25 시리즈를 겉으로 보이는 핵심 포인트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첫인상 정도의 소개라서 살짝 아쉬움이 묻어날 수 있는데 퍼포먼스, 카메라, 세부적인 기능 등 자세한 분석이 필요한 내용과 다른 스마트폰과의 비교 분석 등을 담은 영상이 차례대로 업로드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